반갑습니다.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요즘에 증시가 너무 짜증나는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죠. 브로드컴이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 VM웨어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어제 이런 소식을 전해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VM웨어 주가가 전날 대비하면서 25%가량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컴이 이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번 인수에 이제 나서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제 소식에 의해서 인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VM웨어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정보기술 업체 그 델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분사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지난달 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딜이 이제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되면 아마 올해 손꼽히는 또 그런 인수 합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파월의 연임과 FOMC 이사진들의 인준이 이제 늦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고, 이런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부분입니다. 자, 파월도 지난 5월 17일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지나고 보니까 더 일찍 금리를 인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리고 물가를 진정시킬 의지를 이렇게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물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가 지표들이 최근에 볼 수 없는 그런 레벨까지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장 두려워했던 지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코어 PC 그리고 CPI,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보기 드문 그런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되면서 지금 증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도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은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018년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기준금리 3%를 어떻게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이런 발언이 금리는 주식의 할인 요소다. 금리와 주가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해서 경기 우려를 나타내는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채 10년물과 나스닥이 이제 동행하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또 비용 감소를 시장이 원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제 자산 축소 계획으로 시장의 조정폭을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요. 현재 발표된 퀴티죠. 양적 긴축을 매달 950억 달러, 국채는 약 600억, 그리고 MBS는 35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2, 3년간 6에서 7.4조 달러 정도를 이렇게 자산 축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의 총 자산이 7조 달러까지 축소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연준의 총 자산이 2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5월 종가 기준으로 5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27.9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의 자산 축소 규모와 유사하게 이렇게 조정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약세론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현재 증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2018년 시장의 하락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8년 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 이렇게 4,600선까지 랠리가 벌어지다가
이후에 3,840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베어마켓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분석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500에서 3,600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가서는 4,300선까지 한번 베어마켓 랠리가 이렇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은퇴자로 인해서 이렇게 임금 상승이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은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인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우려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증시에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이 결정이 된다면은 이후에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난다면은 정책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던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던 이런 상승적인 부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어찌되었건 지금 중간선거 나름의 하반기 전략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다우지수를 보더라도 선거 기간에 이런 상승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의 증시를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증시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마음적으로나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또 겪어보시고 겪어 나가신다면은 이후에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멘탈적으로나 그리고 투자 마인드가 잡혀갈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증시에 있어서 위기가 몇 번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